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를 참석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우리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도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보불안 경제무능 윤석열 정부의 편파 수사를 규탄한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규탄한다. 무검 유죄, 유검 무죄. 결국 윤석열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강력하게 요청한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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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분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표 경선이었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분당 가능성 있다.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고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이 작고 가녀리고 가녀렸고 귀엽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마음속은 실제적으로 야욕에 불타는 또 모든 것을 다 맹수의 제왕이지 않습니까? 예. 다 그립감을 세게 장악할 패권 정치를 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부드럽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고양이라고 하면 미묘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를 통해서 대중을 사로잡는 예. 현혹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분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갈라쓴다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상화라는 개념도 있지 않겠냐. 박영선 전 장관의 개념으로 보면 여전히 호랑이다운 호랑이를 키워야지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의중에 상당히 다양한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당 가능성. 자, 또 17대 때 민주당 의원 하신 또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분당 가능성은 지금이야 분당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총선을 앞두면 어디든 분당 가능성 혹은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분당의 자연스러운 출현 또 다른 세력의 출현과 함께 분당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 혼자의 분당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세력 전체의 변화, 예.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분당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이 분당 가능성을 꺼내 들었고 조홍천 의원은 더욱더 수위를 높여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다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해서 단일 대우로 이건 버티자, 하자 이렇게 주류들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관계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개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당연히 해명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조홍천 의원과 김영배 의원 당이 전체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고 하기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 모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개인적인 리스크는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서재원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다양한 의견이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당연히 민주당에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당하자고 하면 위험하죠. 예. 그리고 당대표 내려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내부의 위험성이나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이제 국민의 눈높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목소리고 꼭 경청하고 이제 보완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그 한 2년 전에 사실 조국 장관 같은 예. 경우에 정경심 교수를 이제 공소로 할 때는 그때는 공소장에 성명 불상자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합리적이었다 봐요. 검찰이 왜냐하면 그 진실을 찾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그 경선 자금이라고 공소장에 제기를 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다는 명목하에 당사를 압수수색하다 보니 이것이 개인의 어떤 그 수사의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검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선입견을 가진 수사, 편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나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당이 공적인 영역을 사적인 영역까지 보호하진 않는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건 당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나선 거고 이재명 개인의 의혹을 우리가 감싸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 그렇군요. 과연 국민의힘 옆에 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하태경 의원은 정당 없어질 수 있다. 더욱더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세력이 부패한 정치 집단이라는 게 사실상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영원히 격리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범죄자가 네. 당대표로 선거를 이끈다. 그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정당 없어질 겁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이분의 등판론도 나옵니다. 누굴까요? 조국 등판론? 조수진 의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 차기 주자로 이재명은 물 건너갔다 평가가 많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조국 사수 색깔 분명히 나타낸 것 보면 차기 주자는 조국이다. 심평 변호사, 이재명 시대 전보로 공백은 조국이 메울 것이다. 지지율 10% 이상 나오면 눈에 뵈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임종석 전 실장 몸 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낙연 총리 빨리 귀국한다 이 얘기도 들리고 정세균 총리 몸 푼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조국 전 장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는데 몸 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구로 따지면은 그 투수 대기석에서 몸 풀고 있는 구원 투수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 뭐 그게 이제 동상이몽일 텐데 네네. 사실은 뭐 정세균 전 총리는 그 뭐 다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계시는 워낙 잘하시니까. 정치계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지금 뭡니까 노무현 재단을 맡고 있고 예.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명분이 없고 뭐 조국 그 전 장관이 열심히 몸을 푸는 것 같아요. 예. SNS를 다시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도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그렇게 조수진 의원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설령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 하더라도 조국으로 바꾸는 것은 별로 당에 좋지 않습니다. 예.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조국 등판 반대. 예. 하지만 문제는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마땅한 대체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실질적인 어떤 뭐 한 사람의 대안을 갖고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분당에 대해서도 섣부르다. 그리고 당대표 교체, 뭐 강판에 대해서는 섣부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국은 반대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